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요, 중요한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추경 내용입니다. 정부는요, 추경 없이 정책 금융 등으로 15조 알파를 집행하면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추경 발표를 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고, 그럼에도 이제 추경이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추경의 애찬론자도 아니고 저는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추경 안 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릴 수만 있다 그러면 뭐 추경 저는 뭐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추경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무조건 뭐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만약에 정부가 뭐 재정 지출을 아껴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정말로 어려운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받았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소급 적용이라든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소급 적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저는 뭐 굳이 추경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추경해야 된다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만 미리 좀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이제 추경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번에 이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경제 성장률을 이제 낮게 수정했습니다. 기존 1.6% 성장이라고 봤는데 1.4%로 수정을 했어요. 하반기에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이미 외국계 리서치 기관이라든지 외국에서는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을 사실 1%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1% 초반 이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무라 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예 뭐 0% 성장까지도 심하게 막 예상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단은 정부가 인정을 했어요. 하반기에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이 이제는 기존에서 좀 더 낮게 발표를 했죠. 전망을. 그만큼 이제는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정부의 기존 입장은 이런 겁니다. 아껴서 쓰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잠재 성장률 2% 안팎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그렇죠. 지금의 이제 잠재 성장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잠재 성장률 2%보다 더 낮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보통 이러면은 추경 카드를 꺼내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고 합니다.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는 사실 꺼내지 않았죠, 추경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추경 카드를 꺼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왜 이제는 정부는 추경을 안 하는 걸까라고 본다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세수 부족이죠. 5월까지 거친 국세 수입이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36조 4천억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또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제 세수가 이제 부족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추경한다 그러면 적자구체거든요. 결국에는 빚이에요, 빚. 빚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세수도 부족하죠. 또 적자구체 발행해서 빚 더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이 되겠죠.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요거 잠깐만 가볼게요. 국세가 왜 줄어들었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일단 법인세 부분에서 줄었습니다. 소득세 부분에서 줄었어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건 이연과세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이제 부가가치세를 좀 밀어줬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연이 됐기 때문에 뭐 부가세는 그렇다고 치고 법인세에서 많이 줄었거든요, 사실. 소득세도 줄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점에서 세수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국세가. 그러니까 법인세가 줄었다라는 거,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응원하는 거죠. 열심히 해라, 힘내라,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세수가 부족한 이유가 결국에는 법인세를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이 영세 소상공인들 결국에는 기업들 살려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영세 소상공인들은 법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이 소득세 부분으로 들어갈 텐데 영세 소상공인에게도 뭔가 저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이 소득세도요, 이 뭐 말 그대로 영세 소상공인이라는 소득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쪽에서의 그 양도소득세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줄었던 이유가 저는 그렇게 봐요. 양도소득세가 줄었기 때문에 부동산이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줄어든 부분이 이제는 반영을 한 거지, 사실 이게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뭐 소득세가 줄었다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어떤 생각인지 아시겠죠? 추경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제 세수 부족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말로 좀 피부에 느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법인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추경 안 하는 이유는요,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이제는 경기, 지금 현재 부진을 이제 반도체 수출 때문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은 일단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추경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경기는 재정 풀어갖고 살리기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수출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추경해봤자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물가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2.7%까지 이제 지금 상승률이 약간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한데, 뭐 대표적인 석유류 때문에 기저효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안심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가가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유동성 풉니다. 추경하면은 뭐 정말로 막대한 자금이 또 시중에 풀리잖아요. 그럼 유동성 증거로 내서 다시 한번 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경을 안 하는 이유겠죠. 네 번째로는 이제는 현 정부의 철학입니다. 말 그대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하지 않겠다라는 게 재정 준칙에 의한 현 정부의 이제 철학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진짜 추경 안 하는 이유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무조건 막 추경 무조건 해야 돼 그런 주의가 아니라겠잖아요. 저는 뭐 정치색 이런 거 없습니다. 뭐 민주당이 추경해야 되니까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저는 팩트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추경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만 나오면 저는 뭐 꼭 저는 무조건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섹터에 대한, 이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정말로 어려우신 분도 많다. 취약계층도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지. 그런 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겠죠. 근데 저는요,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정말로 코로나19 때 어려웠던 분들, 그분들을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관점에서, 우리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부가 얘기하는 그 정말로 그 세수를 아껴서, 아니면은 뭐 재정을 아껴서 나오는 자금을 가지고 이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면 저는 뭐 굳이 추경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시겠지만 손실보상 소급 적용입니다. 끊임이 없죠. 저는 쭉 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되려 그러면 필연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거 되게 부담돼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려면 추경밖에 답이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추경된다고 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내용이 꼭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이 진행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얘기가 없다? 그건 저는 잘못된 추경이라 봐요. 근데 지금은 아예 추경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 추경령이 아예 없는 거고, 그렇다면 추경이 없다 그러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원, 그게 있느냐?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영상에 대한 논리가 뭐냐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
솔직히 좀 답답합니다, 많이. 정말로 답답한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이해하는 게 처음에는 그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 그러니까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분들이 이해하는 분들이 좀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흘러가는 거 보면은 이게 진짜 안 계시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세세한 부분을 아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뭘 원하고 얼마나 힘들다라는 거를 아는데 조금 더 이제는 정책을 입안하고 개발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그 소상공인의 그 어려움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 봐달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진짜 저는 아무 존재도 아니거든요. 정말로 영향이 없고 미미한 존재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떠들어대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제서야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들여다 보실까봐. 그래서 혹시나 정부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분들이 보신다 그러면 그래도 의외로 또 많이 보세요, 제 채널을. 그러면 꼭 건의를 해주십시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어렵다라는 거.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없으면 저는 계속 떠드는 거지.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왜 그러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좀 이 경제정책 방향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요.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 그거 좋은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물론 비판해야 되는 비판 받아야 할 내용도 있겠지만은 또 잘한 건 잘한다고 저는 박수 치거든요.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 나왔을 때에 정말로 빚 안 내서 정부가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빚을 안 내서 정말 일단은 아껴보겠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이거든요. 사실 일단은 아껴보겠다라는 게 그런 방향성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일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일단은 이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인공호흡기는 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영상에 대해서 찍게 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셨죠? 우리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누군가는 이렇게 떠들어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줄 것 같아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제 댓글에다가 제 채널 와서 힘들다 정말로 막 사연 보내주시고 막 목소리 높여주시거든요. 정말로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냐면 살려달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좀 사람들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들리거든요. 저에게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제 마음을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추경호 왜 자꾸 얘기하냐, 이렇게 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오해 말았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추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추경 없이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더 좋은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또 외쳐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또 정부가 또 새롭게 발표할 수도 있고요. 또한 이렇게 외치다 보면은 또 정부가 소상공인분들 어렵구나 라고 새로운 지원 정책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변하지 않는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경제의 기본 토대가 되는 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오늘도 외치면서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